저는 웬만하면 안 들어가는 게 목표예요. 그리고 경계를 하거든요. 그러면 끝이에요. 원하는 정보가 안 나와요. 랭보님 임장을 되게 자주 가시던데 오늘 그래서 임장 관련 좀 질문을 해보려고 해요. 네. 랭보님은 현장에 임장 가시면 보통 부동산을 몇 군데 정도 들리시나요? 일단은 저는 안 들어가는 게 목표이기는 해요. 아 진짜요? 네, 웬만하면 안 들어가려고 노력하죠. 옛날에는 꼭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안 들어가는 게 편하기도 하고 뭐 안 들어가도 웬만한 건 다 되더라고요.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전화해도 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현장에 집중을 하는 편이죠. 만약에 꼭 가야 되면 그 권역에서 뭐 한두 곳 정도? 근데 웬만하면 안 들어가요. 근데 이제 다른 부동산 이제 유튜브들 보면 이제 임장 가서 막 시세도 파악하고 네.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랭보님은 이제 그런 거를 대부분 미리 다 조사를 하고 가시는 거네요? 아니죠. 완전 반대죠. 그냥 조사를 안 하고 현장 가서 이제 느낌을 먼저 받고요. 그 다음에 역으로 가격을 이제 제가 상상하고 가설 세워서 아, 이 정도 입지면 이 정도 해야 되겠다 정도만 이제 확인하고 집에 와서 체크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걸어서 확인하죠. 그 프로세스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그러면 부동산 가시면 소장님한테 랭보님은 어떤 걸 물어보세요? 소장님한테는 일단은 매물 중심으로 물어보죠. 왜냐면 그곳에 있는 모습들은 가면 나도 다 아니까 그런 것보다는 현재 이제 매물 현황이 어떤지 그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. 현장 가더라도. 네. 그래서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거 위주로 물어보죠. 뭐 혹시나 뭐 급매물이 있는지,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게 집값을 좀 많이 깎아주려고 하는지, 약간 그런 것들. 아, 분위기를 대체적으로 파악하고 오시네요. 그렇죠. 그러면 한 달에 임장은 몇 번 정도 가세요? 정해놓고 가는 편은 아니라서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요. 뭐 어떨 때는 한 주에 뭐 두세 번씩 갈 때도 있고, 어떨 때는 안 가는 주도 있고, 오락가락해요. 근데 보통 그래도 한 달에 한 두세 번 이상은 가지 않을까요? 한 번 가시면 네. 몇 시간 정도 들고 오세요? 저는 짧으면 반나절, 일반적으로는 하루 종일 보고 오는 경우가 많죠.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임장 같은 경우는 반나절만 하더라도 살짝 딱 보고 딱 오면은 그냥 깔끔하거든요. 근데 이제 조금 먼 지역 가는 경우는 하루를 빼야 되는 경우가 많죠. 뭐 어떤 때는 뭐 1박 2일로 보고 오는 경우도 있고 지역에 따라 좀 다르죠. 그러면 지역 이동을 하실 네. 때는 이제 오전부터 저녁까지 풀로 이렇게 보고 오시네요? 맞아요. 그러면 이제 부동산 임장 가서 네. 또는 중개소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? 제가 옛날에 했던 것들이죠. 어떤 것들이요? 뭐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많이 아는 거죠. 근데 또 저는 이제 아이패드로 노트하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딱 가자마자 이제 아이패드를 딱 켜거든요. 펜슬을 좋아하니까 질문하고 받아 적으려고 하니까 그 모습 자체가 뭔가 좀 어색해요. 자칫하면 업자로 보이거든요. 그리고 아이패드 이전에는 제가 맨날 큰 수첩을 들고 다녔거든요. 캘린더 있는 거. 그걸 딱 하자마자 바로 요즘에 현황 어떻죠? 뭐 매물 좀 많이 나오나요? 이런 질문 던지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 사람이 물건을 빼가려고 하는 사람인지 뭐 어디 국토부에서 나온 사람인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경계를 하거든요. 그러면 끝이에요. 원하는 정보가 안 나와요. 그래서 저는 그냥 기억력이 나빠서 사실은 적으려고 한 건데 그 행동 자체가 미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볼펜도 안 들고 가요. 그리고 한참 듣다가 기억이 안 나잖아요. 네. 매물도 물었고 여러 가지 물었는데 선생님이 투머치로 막 알려주잖아요. 이게 정리가 안 되잖아요. 그러면 한 번 더 듣고 중간에 요청하잖아요. 다 듣고 나서 죄송한데 이거 뭐 좀 받아 적을 만한 거 좀 없나요? 하고 요청을 하죠. 그때 급하면은 명함을 받아서 뒤에다 적고요. 그거 아니면 조그만 종이를 받아가지고 볼펜 그냥 거기 남아도는 거 하나 잡아가지고 방금 아까 어떤 얘기 하셨죠 하면서 한 번 더 리피트하게 하죠. 그리고 좀 정리해가지고 나가자마자 사진 탁 찍어서 종이 탁 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. 그런 행동들 일단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업자로 보이지 말라. 네. 이렇게 뭔가 자꾸 책을 꺼내는 거, 노트 꺼내는 거 이거는 좀 사실 나쁜 행동이 아닌데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.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저도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궁금한 게 많잖아요. 네. 이 동네 분들은 출퇴근을 어디로 해요? 부터 시작을 해서 이 매물과 아무 상관없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 그 이유가 불명해 보이는 것 이거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예를 들면 딱 문 열고 들어가잖아요. 종소리 같은 나는 데 있잖아요. 네. 그럼 그분이 딱 쳐다볼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어떻게 오셨어요? 라고 묻거든요. 아, 그거 매물 이거 지금 제가 브리핑 해줄게요 하고 바로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. 보통은 뭐 어떻게 오셨어요? 연락도 안 하고 바로 왔으니까. 이제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요즘 부동산 동향이 어때요? 매수자들이 많나요? 뭐 매도자가 많나요? 이런 질문 자체가 이게 정말 어색하거든요. 대화가. 그 다음에 가자마자
뭐 유튜브에서 급매물을 사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요즘 급매물 나온 거 없어요? 라고 묻는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냥 이 사람은 어중떠중 지나가다가 뭐 시간대로 온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. 그리고 너무 공부하러 온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죠. 이게 목적이 불명확해 보이면 브리핑이 나올 수가 없어요. 그럼 레모님은 가자마자 어떤 말부터 먼저 하세요? 저는 웬만하면은 그 바로 앞에서라도 5분 전에 전화를 하고 가려고 하는 편이에요. 그거가 한 끗 차이인데요. 왜냐면 그게 어떤 중개소에 들어갈지가 중요하잖아요. 네. 근데 그 위치라는 게 있거든요. 딱 보면 아 여기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가겠다. 위치적으로 사람들이 가기에 편하네. 그리고 이게 중개소가 조금 사이즈가 크네. 이런 생각하면서 간판 보고 이제 바로 전화하면서 아 제가 여기 조금 임장 중인데 물건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들어가서 여쭤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? 하면은 그분이 이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 다 체크가 되잖아요. 어차피 지금 보고 있으니까. 또는 이제 인근에서 이마트에서 간단히 밥 먹고 있는데 좀 있으면 들어갈 건데 그때 잠깐 들러도 괜찮을까요? 이 정도 하거든요. 실제 저는 이마트가 아니라 옆에 그 단지들이 보고 있지만 어디가 로얄동인지 다 본단 말이에요. 근데 그때 이제 전화를 딱 바로 돌리는 거죠. 그렇게 약속을 잡고 들어가면 어떻게 오셨어요? 라고 묻질 않아요. 아, 아까 전화 주셨던 분이죠? 약속된 사람이라서 바로 이제 테이블로 앉거든요. 그러면 이제 앉자마자 이제 물어봐야 될 것들은 매물에 대한 걸 물어봐야 되는 거죠. 제가 이 단지 너무 관심 있고 요즘 보니까 시세 이 정도 하는 것들이 있던데 더 괜찮은 건 없는지 이제 매물 중심으로 물어보죠. 중간에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. 부동산을 뭐 고르는 팁 같은 것도 있나요? 중개소를 고르는 네. 팁은 아닌데 그냥 제가 하는 방법이죠. 왜냐면 중개소 사무실이 이게 하나, 둘, 셋 여러 개가 따라락 서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. 네. 그러면 저는 이렇게 그 창문으로 싹 보거든요. 싹 보다가 그 사람을 봐요. 특히나 이제 2명 이상 앉아 있다. 그러면은 거기는 잘 안 들어가요. 왜요? 왜냐면은 들어갔을 때 그 2사람이 나를 집중하잖아요. 부담스럽죠. 왜냐면 뭐 실장도 있고 옆에 이렇게 뭐 소장님도 있고 여러 명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.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그냥 이렇게 뭐 부부 가는 경우는 괜찮은데 웬만하면 한 분이 앉아 있는 경우가 이제 온전하게 둘이서 탁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남성이 앉아 있는 중개소보다는 여성분이 앉아 있는 곳을 선호해요. 왜요? 왜냐면 저는 그냥 막 들어갔었는데 아무래도 디테일함, 그 다음에 조금 상냥함과 좀 자세하게 그냥 알려주는 부분에 있어서 여성 소장님들이 더 잘해주죠. 예전에 뭐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분이 있는 데 갔는데 가면은 딱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딱 하시거든요. 제가 왜 왔는지. 그때부터 이제 기분이 일단 끝났구나. 어떡하지? 지금 이 30분 날아가겠는데 어떡하지? 하면서 처음에 준비했던 걸 얘기해요. 얘기하면은 하면서 뭐 가격도 매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매매가가 3억에서 5억 정도 하고요. 전세는 뭐 한 2억에서 2억 2천 정도 합니다.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두리뭉실하게. 그 다음에 질문할 수가 없어요. 맞네요.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그런 경향이 있긴 있죠. 그리고 이제 저는 들어갔을 때 아니다 싶으면 빨리 나와요. 그리고 바로 옆으로 또 가죠. 그리고 이제 임장 가서 특히 중개소에 갔을 때 하면 안 되는 거가 이제 투자 금액을 제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. 왜냐면 돈이 없어 보이니까. 돈 없어 보이는데 얘가 이걸 사러 왔다고? 그래서 이게 어디서 뽀록이 나냐면 이제 내가 물어보는 게 갑자기 24평을 물어봤다가 갑자기 막 40평을 물어봤다가 또 옆에 있는 또 조그만 아파트 저렴한 걸 물어봤다가 또 인근에 있는 뭐 빌라를 물어봤다가 이게 금액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물건을 물어보면 이거는 어색해요. 내가 만약에 5억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뻔하거든요. 그럼 그거에 딱 포커싱 해가지고 계속 물어봐야 되는데 한 사람한테 이걸 여러 개를 질문하는 거는 저는 투자 금액이 모호하게 보이는 경우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적당한 매물을 추천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. 그러면 현장에서 네. 이제 임장 가서 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?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일단 중개소에 무조건 안 들어가는 것. 한번 들어가면 최소 30분에서 많게는 1시간 걸려요. 어떤 분들은 수다 다 떨고 나서 나와 있는 매물 있는데 보여드릴까요? 그걸 다 보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. 내가 그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1도 없는데 그러면 아파트 안에 들어가가지고 물건 몇 개 보면 1시간 지나가거든요. 사지도 않을 거면서 띵동 누른 다음에 안녕하세요 물건 좀 보러 왔습니다. 그분 청소하고 난리 났잖아요.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.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아파트만 보고 오는 경우.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사러 갔다고 하더라도 무엇을 보러 간 거냐면 그 지역을 보러 간 거지 아파트를 보러 간 거는 아니거든요. 그 지역을 본다는 말은 이 아파트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아파트 동서남북에 뭐가 있는지, 이분이 만약에 아프면 병원 어디로 가야 되는지, 애들 맨날 학원을 이제 어디 가깝게 보낼 수 있는지, 학교는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지, 혹시 주택가를 지나가야 되는지 아닌지,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보는 거다 보니까 딱 가가지고 여기가 제일 비싼 아파트네? 오케이. 자, 그 다음 아파트 이렇게 하는 분들 많더라고요.
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. 세 번째는 이제 지역이 좀 먼 지역도 많잖아요. 그리고 또 빨리빨리 보고 싶은 욕심이 있다 보니까 자동차로 휙휙 보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거는 기억에 안 남아요, 거의.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지만 웬만하면 자동차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거의 걷죠. 걸어서 그 주변을 웬만하면 돌아보죠. 그리고 나서 좀 가야 될 곳이 멀리 있다고 하면 또 차량으로 이동해가지고 또 걷고 뭐 그러는 거죠. 저는 걷는 거 좋아해요. 그럼 임장 가시면 대부분 네. 걸어 다니시는 건가요? 차량으로 이동하는 시간 빼고는 웬만하면 걸어요. 근데 가끔씩 그런 경우는 있어요. 안 걷고 온리 차량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 넓은 지역을 빨리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. 그때는 그냥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제일 좋은 동네 쭉 갔다가 그 동네를 뺑글뺑글 돌아요. 특히나 이렇게 오른쪽으로. 왜냐하면 차량이 오른쪽 우회전하기가 쉽잖아요. 네. 그래서 무조건 오른쪽으로 쉬쉬쉬 하면서 이렇게 계속 돌다가 아 이런 느낌이구나. 자 옆 동네 가보자 하면서 옆 동네를 가가지고 또 차량으로 빙빙빙 돌아요. 그거를 계속 반복한 적은 꽤 있었죠. 근데 그것도 생각보다 2~3시간을 하게 되거든요. 왜냐하면 지역이 넓게 되면 이렇게 하면은 아 오케이 다음번에 임장 갔을 때 저기를 좀 구석구석 좀 봐야 되겠다. 이런 경우는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. 그걸 제외하고 웬만하면 걷죠. 2만 보, 3만 보, 뭐 이 정도 걷는 경우가 많죠. 그러면 아까 전에 임장부터 먼저 거의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. 손품과 발품의 비율이 한 몇 대 몇 정도 될까요? 그런 걸 또 따지는 분도 있겠죠. 저도 옛날에는 그런 걸 고민했던 시절이 있던 것 같아요. 네. 근데 저는 요즘에는 그냥 딱 정해져 있는데 비중은 일단 중요하지 않고요. 순서가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는 일단 손품을 거의 웬만하면 안 팔아요. 왜냐면 손품 팔기 시작하면 끝도 없거든요. 그래서 애초에 그냥 손을 웬만하면 안 대려고 해요. 하는 게 있다면 이동 동선만 짜요. 아 오케이 내가 요렇게 그냥 이동하자. 그 정도만 짜고요. 그것도 손품이면 손품이죠. 그 다음에 이제 웬만하면 그냥 현장을 가서 제 에너지를 한 50%, 60% 그냥 쓰고 오는 게 목적이죠. 그리고 갔다 오면 이제 정리하는 작업에 한 40% 정도 쓰죠. 그래서 임장 가기 전에 많이 쓰면 5% 아니면 전혀 안 하고 가거나 임장 가서 한 50% 많으면 60% 에너지 쓰고 갔다 와서 한 40% 정도 쓰는 것 같아요. 네. 임장 갈 때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하겠죠. 자, 랭군 이야기를 들었고 사전조사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가가지고 이렇게 쭉 걷고 와 맞죠? 등산하듯이 그냥 그 걷기만 하면 되거든요. 둘레길 산책한다고 생각하고 아파트 숲을 그냥 다 걸어 다니고 갔다 와서 궁금한 것들이 생길 거예요. 야 여기가 제일 좋던데 얼마 하지? 이건 좀 그 다음이던데 가격 차이가 얼마나 할까? 그 호기심을 따라서 손품을 조사하면 재밌거든요. 그렇게 하고 나면 이분들이 뭐 할까? 중개소를 거의 안 들어가겠네. 그럼 소장님 괴롭힐 일이 없겠네요. 맞아요. 그 다음에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여쭤보면 되고. 이게 정답은 절대 아닐 거예요. 어떤 분들은 말을 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처음부터 약속을 다 잡고 중개사에 가가지고 한 2시간 동안 막 수다 떨다가 그 다음에 부동산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물어보는 분도 있어요.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의 옛날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스토리가 다 나오기도 하거든요. 그렇게 이끌어가는 경우도 방법이긴 한데 여기서 놓치는 건 뭐냐면 아마 그분이 그 동네를 직접 눈으로 다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. 그냥 중개소에서 이야기만 들었으니까. 그래서 내 것이 되기는 어려운 단점들이 있어요. 장단점이 있겠죠. 저는 제가 눈으로 다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